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월 18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신문이죠. 그 심사에 출석을 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을 했다고 윤곽근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당초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지난번에 체포영장 2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그 전에 체포영장, 소위 체포영장, 추생영장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체포영장은 막판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불상사를 우려를 해서 응했죠. 응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면 돌파로 기조를 굳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민심 대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탄핵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 불법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영장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에서 따진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따진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의 민심 흐름, 각종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영향을 미쳤다.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 입장은 뭐 똑같지만은 일단은 불법적이지만은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불법적이지만 어떤 유혈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응한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 가서 영장 판사 앞에서 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국가의 그 비상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뭐 내란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구속영장 심사니까 뭐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도 불법적이지만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도 불법적이지만 정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려서 영장의 부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고, 또 출석을 하는 그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민심의 대이동이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내용을 이제 다 파악을 했고, 영장에 대해서 너무 부당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하면은 이제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절차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수처의 영장 내용은 다 파악을 했고, 특히 한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뭐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공수처에서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신문 조서를 남기기 위해서 다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으면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읽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겨레에 영장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 내용을 한겨레가 뭐 입수를 했다 이랬는데, 공수처가 좌파 성향 매체에 제공을 한 것이겠죠.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이유를 한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명하는 구속영장 발부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신범이다.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확신범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인신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 공수처가 영장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단순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건데 그것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재범을 하느냐는 그 반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담은 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하게 되면은 지지자를 결집해서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었습니다. 어떻게 공수처가 정치적 그 해석까지 정치적 전망까지 이렇게 내세우면서 인선을 구속해야지 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그 엉터리 논리 같은 것을 영장 안에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 필요성도 느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수처의 영장에 세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보복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리한 진술, 그러니 뭐 군 지휘관들이나 가령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역시 직무가 정지됐는데 무슨 그런 그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논리인 것인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일반적으로 공수처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판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장 발부도 발부지만은 이런 논리들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모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에 정면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첫 단추가 직접 대응을 해 나가는 첫 단추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깨지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헌재에서 이제 1차, 2차 변론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든 아니든 직접적으로 출석을 해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내란죄를 적용하면 안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죠. 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파해 나가기 위한 그 첫 단계로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장 그 결과는 이러면은 오늘 밤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은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